점심을 먹는 중이었다. 회사 근처 된장찌개 백반집이었다. 이수연은 매주 화요일마다 혼자 이 집에 왔다. 북적이지 않고 빠르고 간이 자기 입에 맞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습관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중 하나였다.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술 떴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2로 시작하는 번호였다. 서울 번호였다. 스팸일 수도 있었다. 받지 않으려다가 생각이 바뀌었다. 찌개를 한술 더 떠먹고 핸드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이수연 씨 되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저는 성북경찰서 민원실 담당관 경사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박금순 씨 맞으세요? 수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네, 맞는데요. 왜요? 어머니가 계모임 관련 사기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연락이 안 되고 계신데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식탁 위를 봤다. 된장찌개, 두부, 숟가락. 이것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기요? 네. 계모임 계금 1,500만 원을 수령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입니다. 혹시 어머니 현재 연락이 되세요? 저도 연락을 안 한지. 수연이 말을 멈추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통화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2달 전이었다. 추석 전에 짧게 통화했다. 잘 있냐? 응. 밥은 먹냐? 먹어. 그것이 전부였다.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 수연이 먼저 하지 않았고 엄마도 먼저 하지 않았다. 그런 사이였다. 2달 전쯤에 마지막으로 통화했어요. 그러시군요. 어머니 연락처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받지 않으세요? 혹시 거처를 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자진 출석하실 수 있도록 연락이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진 출석이요? 사기 혐의가 있으니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진하시면 절차가 더 간단하고요. 피의자. 그 단어가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다. 우리 엄마가 피의자. 알겠어요. 연락해 볼게요. 수고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수연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찌개가 앞에 있었다. 두부가 있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배는 고팠다. 그러나 목이 막혔다. 잠깐 그냥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점심시간이었다. 회사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수연이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4번, 5번. 받지 않았다. 수연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사기, 계모임, 1,500만 원. 연락 두절. 그 단어들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조립해봤다. 엄마가 계모임 돈을 들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엄마 박금순이. 68배 엄마가. 수연의 안에서 제일 먼저 올라온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오래 생각하게 됐다. 놀람도 아니었다. 걱정도 아니었다. 창피함이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올라왔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분노였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수연을 감쌌다. 지갑을 꺼내 계산을 했다. 밥을 다 먹지 않았다. 나오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오늘 입맛 없으세요? 좀 그러네요. 많이 드셔야 오후에 힘이 나는데. 수연이 웃음을 만들어 보이면서 나왔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오빠 이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캐나다 밴쿠버였다. 시차가 있어서 새벽일 것이었다.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알려야 했다. 2번 만에 오빠가 받았다. 수연아, 왜 새벽에? 오빠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왜? 수연이 짧게 경찰서에서 온 전화 내용을 말했다. 오빠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기를? 경찰서에서 그랬어. 엄마가 왜 그런 짓을? 나도 몰라. 연락이 안 돼. 오빠가 다시 침묵했다. 나 지금 당장 들어갈 수가 없어. 회의가. 알아? 그냥 알려주려고.
수연아, 내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내가 상황 파악이 돼야 어떻게 할지를 알지. 수연이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빠, 나도 직장 있어. 그러니까 퇴근하고라도. 일단 엄마 집에 가봐야 하지 않아? 수연은 길을 걸으면서 잠깐 하늘을 봤다. 가을 하늘이었다. 맑았다. 이런 하늘 아래에서 이런 전화를 받은 것이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알겠어. 고마워. 나도 연락 계속 해볼게. 전화를 끊었다. 수연은 회사 건물 앞에서 멈추었다. 오후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채용 면접 스케줄 조율 인사 평가 서류 검토 팀장 보고. 이것들이 기다리는데 머릿속은 딴 데 있었다. 엄마가 사기를 쳤다. 그 문장이 오후 내내 수연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퇴근 후 수연은 엄마 집으로 갔다. 성북구였다. 수연의 회사가 있는 마포에서 지하철로 40분이었다. 엄마는 거기서 12년을 살았다. 수연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동안 엄마도 거기서 혼자 살았다. 두 사람이 각자 서울 어딘가에서 혼자 살면서 잘 만나지 않는 사이가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엄마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생일 숫자였다. 여러 번 바꾸라고 했지만 엄마는 바꾸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들어서는 순간 알았다. 비어 있었다. 사람이 없을 때 집이 풍기는 공기가 있었다. 오래 환기되지 않은 공기. 움직임이 없는 공기. 그 공기가 현관에서부터 느껴졌다. 거실을 봤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다. 소파 위에 담요가 접혀 있었다. 화분이 2개 있었는데 흙이 바짝 말라 있었다. 오래 물을 주지 않은 것이었다. 부엌을 봤다. 설거지거리가 없었다. 가스 불이 꺼져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니, 거의 비어 있었다. 두부 한 모, 달걀 2개, 물 1병. 오래전에 두고 간 것들이었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옷이 있었다. 전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평소에 자주 입던 옷들이 몇 벌 없는 것 같기도 했는데 수연이 엄마 옷을 세세히 아는 것이 아니어서 확신할 수 없었다. 화장대 위를 봤다. 수연이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사준 크림이 있었다. 거의 다 쓴 것이었다. 수연이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다. 엄마가 없었다. 급하게 나간 것 같지는 않았다. 집이 정리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언제부터 없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웃집에 가봤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다. 박금순 씨 아시죠? 옆집에 사시는 분. 알죠. 무슨 일이에요? 딸이에요. 요즘 어머니 보셨어요? 아주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 그게 한 2주쯤 됐나? 2주요? 2주 넘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여행 가셨나 했는데 워낙 조용하셔서. 근데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어저께 낯선 사람이 또 왔다 갔거든요. 낯선 사람이요? 여자분이었어요. 벨 몇 번 누르다가 갔어요.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이던데. 개원이었을 것이었다. 수연이 짧게 고맙다고 하고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이 다시 엄마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야. 경찰에서 연락 왔어. 집에 왔는데 없네. 어디 있어? 연락해. 보내고 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수연이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밤이 됐다. 가을 저녁이었다. 바람이 찼다. 수연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연락이 안 됐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수연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다. 지금 이 순간 엄마가 걱정됐다. 그런데 동시에 화가 났다. 그리고 그 화가 걱정보다 조금 더 컸다. 그것이 수연을 괴롭혔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걱정보다 화가 먼저인 딸이 좋은 딸인가. 그러나 그것이 지금 수연의 솔직한 상태였다. 1,500만 원. 사기. 연락 두절. 이것이 우리 집 이야기였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수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엄마에게서 답장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창에 이마를 기댔다. 지하철이 달렸다. 지하 터널을 지나면서 창문이 거울이 됐다. 수연의 얼굴이 비쳤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피곤한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그 두 가지가 섞인 얼굴이었다. 엄마. 수연은 그 한 글자를 마음 안에서 불렀다. 어디 있어?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졌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돌았다. 엄마. 사기. 계모임. 1,5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생각들이 올라왔다. 어릴 때부터였다. 수연이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는 동네 식당에서 일했다. 아빠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였다. 아빠는 오래 아팠고 결국 수연이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다. 그 사이에 엄마가 벌었다. 식당 일을 했고 나중엔 작은 분식집을 차렸고 그것도 잘 안 되어서 접었다가 다시 남의 가게에서 일하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항상 시끄러웠다. 목소리가 컸다.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계모임도 여러 개였다. 친구가 많았다. 경조사를 빠지지 않았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달려갔다. 수연은 그런 엄마가 창피했다. 왜 항상 저렇게 나서는지. 왜 남의 일에 먼저 뛰어가는지. 왜 집에서는 잔소리를 하면서 밖에서는 저렇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지. 중학교 때였다. 학교 앞에 엄마가 마중을 나온 적이 있었다. 도시락을 놓고 간다고 해서. 그런데 엄마가 앞치마를 한 채로 왔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냥 뛰어온 것이었다. 엄마의 앞치마에 음식 냄새가 났다. 친구들이 보는 앞이었다. 수연은 그날 도시락을 받으면서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방에 넣고 돌아섰다. 나중에 집에 와서 엄마가 말했다. 고맙다는 말하면 죽어.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의 기억이 새벽 2시에 올라왔다. 왜 그날이 올라오는지 수연은 알았다. 오늘 경찰서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창피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 창피함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이었다. 수연이 이불을 걷어냈다. 거실에 나가 불을 켰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에 서울 밤이 있었다. 빛들이 가득했다. 엄마를 창피하게 여겼다. 그것이 나쁜 것인가? 수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 수연의 잘못인가? 그것은 또 모르겠었다.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선택할 수 있었다. 수연은 창피함을 느끼면서 엄마를 멀리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멀어졌다. 서울에 취직하면서 독립한 뒤로 엄마 집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명절에도 빠지는 날이 생겼다. 엄마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다. 바쁘지 하고 말았다.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 말이 섭섭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괜찮다는 것인지 수연은 확인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봤다. 엄마에게서 답장이 없었다. 수연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 화났어. 근데 걱정도 돼. 연락해. 보내고 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은 회사에 연차를 내야 할 것 같았다. 엄마를 찾아야 했다. 경찰서에도 가봐야 했다. 개원들도 만나봐야 할 것 같았다. 하기 싫었다. 솔직히 다 하기 싫었다. 그러나 해야 했다. 오빠는 캐나다에 있었다. 수연 혼자였다. 엄마를 창피하게 여겼으면서도 엄마가 없어지면 수연 혼자 뛰어야 하는 것이 이 집의 구조였다. 수연이 눈을 감았다. 엄마. 그 한 글자를 부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수연은 연차를 냈다. 오전에 경찰서부터 갔다. 담당관 경사를 만났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해줬다. 신고인이 3명이에요. 개원들인데 계금을 박금순 씨가 수령한 뒤 연락이 됐다가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한 달 전이요? 네. 그 전까지는 연락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계모임이 어떤 거예요? 규모가 12명짜리 계예요. 매달 25만 원씩 내는 거고 계금이 300만 원씩이에요.
박금순 씨가 계주는 아니고 총무 역할이었어요. 계주한테 돈을 받아서 해당 계원에게 전달하는. 계주가 따로 있어요? 네. 오봉자 씨인데 지금 오봉자 씨도 연락이 안 됩니다. 수연이 강 경사를 봤다. 계주도 연락이 안 돼요? 네. 저희도 파악 중이에요. 일단 신고는 박금순 씨를 대상으로 들어왔고요.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엄마를 찾으면 자진 출석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어서 빨리 해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서를 나와서 수연이 핸드폰을 봤다. 신고인 중 한 명의 연락처를 강 경사가 알려줬다.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닿으면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수연이 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것은 50대 초반 목소리의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저 박금순 씨 딸 이수연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왔군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약속을 잡았다. 오후 2시. 성북구 카페였다. 카페에 들어서니 여자가 먼저 와 있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여자였다. 눈빛이 예리했다. 김말숙이라고 했다. 옆에 2명이 더 있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다. 수연이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러 왔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돈이 돼요? 말숙이 말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300만 원을 잃었어요. 말숙이 말했다. 그게 제 한 달 생활비예요. 남편이 없고 혼자 사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요? 수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원 중에 70 넘은 할머니도 있어요. 그분은 250만 원이에요. 큰며느리 몰래 모은 돈이래요. 옆에 있던 여자 한 명이 말했다. 우리가 금순이 언니를 믿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럴 줄은. 수연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엄마를 믿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었다. 300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인 사람이었다. 큰며느리 몰래 모은 돈을 잃은 할머니가 있었다. 엄마를 찾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는 있어요? 찾아야죠. 그 오봉자라는 사람도 찾아야 해요. 말숙이 말했다. 저는 금순이 언니가 중간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진짜 잘못은 오봉자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돈을 제대로 안 줬으면 금순이 언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연이 말숙을 봤다. 오봉자가 돈을 안 줬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볼 때 금순이 언니가 돈을 들고 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라진 건 사실이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계주 오봉자도 연락이 안 됐다. 엄마도 연락이 안 됐다. 그러나 신고는 엄마만 됐다. 오봉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에요. 계모임을 여러 개 운영했어요. 금순이 언니한테 총무를 부탁한 거예요. 계모임이 여러 개요? 네. 아는 것만 서너 개예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수연이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했다. 계모임 서너 개. 계원들 돈을 모아서. 그리고 사라진 계주.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죄송한데 오봉자 씨 주소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말숙이 수연을 봤다. 왜요? 찾아가 보려고요. 말숙이 잠깐 수연을 봤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카페를 나오면서 수연은 받아온 주소를 봤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다. 엄마가 단순히 돈을 들고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이 생겼다. 말숙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수연은 걸음을 빠르게 했다. 오봉자 주소로 가기 전에 수연은 엄마 집에 다시 들렀다. 어제는 그냥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나왔다. 오늘은 더 꼼꼼하게 봐야 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들어갔다. 어제와 같은 공기였다. 수연은 이번엔 체계적으로 봤다. 안방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있었다. 은행 통장 2개. 수연이 꺼내서 봤다. 최근 거래 내역은 여기서 알 수 없었다. 은행에 가봐야 했다. 그러나 딸이라도 다른 사람 통장을 열람할 수 없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작은 메모지들이 있었다. 엄마가 써놓은 메모들이었다. 마트 살 것들, 전화번호들, 일정들. 수연이 하나씩 후었다. 그러다 메모 하나에서 손이 멈추었다. 봉자 언니한테 물어볼 것 이달 계금 정산. 날짜가 2달 전이었다. 봉자 언니. 오봉자였을 것이었다. 수연이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각종 영수증들, 보험 서류들, 그리고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 수연이 수첩을 펼쳤다. 엄마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였다. 계모임 관련 내용이었다. 날짜별로 계금을 받고 지급한 내역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총무로서 관리한 것이었다.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2달 전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봉자 언니한테 300 받아야 함 말숙 씨 차례. 봉자 언니 이번 달도 늦는다고 함. 이번 달도 늦는다고. 수연이 수첩을 더 뒤졌다. 1달 전 페이지. 봉자 언니 전화 안 받음. 계금 어디서 구하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죄송합니다. 그 2 글자만 있었다. 수연이 그 글자를 봤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개원들에게인지 수연에게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 적은 것인지. 수연은 수첩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엌 쪽을 다시 봤다. 냉장고 문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오래된 것들이었다. 병원 예약 일정, 가스 점검 날짜, 그리고 복순이 언니와 번호가 적혀 있었다. 복순이 언니. 수연이 그 이름을 봤다. 기억이 났다. 어릴 때였다. 엄마가 일했던 식당의 사장이었다. 한복순이라는 분이었다. 수연이 어릴 때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다. 그분이 수연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셨다. 엄마가 힘들 때 기댔던 사람이었다. 그 번호가 지금도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수연이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다. 엄마 집을 나오면서 수연은 엄마의 흔적들을 생각했다. 수첩에 적힌 내역들. 봉자 언니한테 돈을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한 것. 그러면서 개원들에게는 줘야 하는 것. 그 사이에서 엄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음으로 오봉자 주소로 갔다. 같은 성북구였다. 빌라 밀집 지역이었다. 주소를 찾아 벨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역시 없었다. 옆 호수에 물어봤다. 거기요? 1달 됐나? 이사 나갔는데. 이사요? 갑자기 나갔어요. 인사도 없이. 수연이 그 자리에 서서 잠깐 생각했다. 1달 전에 이사를 갔다. 엄마가 연락이 두절된 것도 1달 전이었다. 시기가 같았다. 엄마는 도망친 것이 아닐 수 있었다. 오봉자에게 당한 뒤 개원들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사라진 것일 수 있었다. 피해자이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람. 수연이 핸드폰을 들었다. 냉장고 메모에서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다. 복순이 언니. 신호가 갔다. 3번 만에 연결됐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금순 씨 딸이에요. 이수연이라고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알고 있었어. 내가 연락할 것 같았어. 수연이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알아.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여기 있어. 나한테. 그 말이 들렸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었다. 빌라 골목 한가운데였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주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와. 기다리고 있을게. 수연이 주소를 받아 적었다. 빌라 골목에서 나오면서 수연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 엄마를 찾았다. 아직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있는 곳을 알았다. 가면 만날 수 있었다. 수연은 지하철역으로 걸음을 빠르게 했다. 엄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몰랐다. 화가 먼저 나올지 눈물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지. 가봐야 알았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뛰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수연이 생각을 정리했다. 오봉자가 1달 전에 이사를 나갔다. 엄마가 연락이 두절된 것도 1달 전이었다.
엄마 수첩에는 오봉자에게 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개원들에게는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오봉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면 엄마가 개원들에게 줄 돈이 없었다. 그러면 엄마가 자기 돈으로 메웠거나 아니면 못 줬거나. 엄마가 자기 돈으로 메웠다면 그것은 엄마가 손해를 본 것이었다. 개원들 돈을 갚으려고 자기 돈을 쓴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갚다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었다. 수연이 지하철 창밖을 봤다. 터널이 흘렀다. 집에 오기 전에 먼저 인터넷을 찾아봤다. 계모임 사기 유형들이었다. 화면에 기사들이 나왔다. 수연이 하나씩 읽었다. 전형적인 방식이 있었다. 계주가 여러 개의 계모임을 동시에 운영한다. 한 계모임에서 받은 돈으로 다른 계모임 계금을 지급한다. 처음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려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계주가 사라진다. 수연이 화면을 내렸다. 오봉자가 계모임을 여러 개 운영했다. 말숙이 그렇게 말했다. 아는 것만 서너 개라고 했다. 다단계 방식이었다. 오봉자가 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엄마는 개원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엄마가 자기 돈을 썼을 것이었다. 그러다 한계가 왔다. 그러면 엄마는 피해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엄마가 총무로서 개원들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그 구조가 수연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복순 씨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였다. 은평구였다.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이었다. 골목이 좁았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주소를 찾아 대문 앞에 섰다. 낡은 나무 대문이었다. 벨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이른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작은 체형의 흰 머리카락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한복순이었다. 수연이구나.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어릴 때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했다. 세월이 지나도 사람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이 남는 것 같았다. 들어와. 수연이 들어갔다. 좁은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가 나왔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오래된 집이었다. 저기. 복순이 방 쪽을 가리켰다. 수연이 방문 앞에 섰다. 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서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다. 텔레비전 소리였다. 수연이 문을 두드렸다. 엄마. 소리가 멈추었다. 나야. 수연이야. 안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수연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방 안에 엄마가 있었다. 이불 위에 앉아서 수연을 봤다. 68세의 엄마가 거기 있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며칠 동안 잘 먹지 못한 것 같은 얼굴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찾았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다. 엄마가 눈을 내렸다. 수연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맞은편에 앉았다. 이불 끝과 이불 끝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좁은 방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다. 꺼졌다. 엄마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수연이 엄마를 봤다. 오래 봤다. 이 얼굴이 얼마만인지 계산해봤다. 추석 전에 통화는 했지만 직접 본 것은 작년 설이었다. 1년이 넘었다. 1년 사이에 엄마가 많이 작아진 것 같았다. 아니면 원래 이 크기였는데 수연이 기억 속에서 엄마를 크게 만들어뒀던 것인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먼저 말했다. 복순 씨 번호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 엄마가 입술을 다물었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 알지? 알아. 핸드폰 왜 안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은 게 아니잖아. 안 받은 거잖아.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엄마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이거 엄마 거잖아. 엄마가 수첩을 봤다. 눈이 잠깐 흔들렸다. 봤어. 오봉자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적혀 있던데.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다. 오봉자 집에도 가봤어. 한 달 전에 이사 나갔대. 거기도 연락이 안 된대.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경찰서 갔어? 응. 뭐라고 하던데? 엄마 찾아서 자진 출석시켜 달라고 했어. 엄마가 다시 고개를 내렸다. 수연이 엄마를 봤다. 분노가 있었다. 화가 났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화만 나는 것이 아니었다. 수척한 얼굴, 부어있는 눈, 방 안에 이렇게 혼자 숨어 있었을 한 달. 엄마. 엄마가 수연을 봤다. 다 말해줘.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엄마가 잠깐 수연을 봤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이 작았다. 골목 쪽으로 난 창이었다. 밤이라 어두웠다. 오봉자가. 엄마가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그러나 떨리지는 않았다. 총무해달라고 했어. 내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개원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래서 총무를 맡았어. 처음 1년은 괜찮았어. 봉자가 날짜 맞춰서 돈을 줬고 내가 받아서 개원들한테 전달하고. 수연이 들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봉자가 늦기 시작했어. 한 번은 열흘, 한 번은 보름. 그러다가 2달 전에 아예 연락이 안 됐어.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을 어떻게 해? 내가 총무를 맡은 거잖아. 개원들한테는 날짜가 되면 줘야 하는 거잖아. 내가 관리 잘못한 거니까. 엄마 돈으로 줬어? 엄마가 잠깐 침묵했다. 얼마나? 700. 수연이 숨을 들이마셨다. 700만 원을요? 봉자한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연락이 되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연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서 700을 쓰고 나서 더 이상 못하게 됐어? 응. 가진 돈이 그게 전부였어. 더 이상 메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말을 멈추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없음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수연이 엄마를 봤다. 화가 났다. 그러나 오봉자를 향한 화였다. 그리고 동시에 엄마를 향한 화도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수연의 가슴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엄마, 오봉자가 잘못한 거야. 그건 맞아. 근데 수연이 말을 멈추었다. 지금 당장 그 말은 안 할게. 엄마가 수연을 봤다. 오늘은 오빠한테 연락하고 내일 경찰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오봉자 찾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수연이 일어섰다. 엄마가 수연을 올려다봤다. 화났지? 응. 미안해. 수연이 엄마를 봤다. 미안해. 그 말이 나왔다. 수연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이 지금 충분한지 아닌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은 자고 가. 수연이 말했다. 엄마가 눈을 깜빡였다. 복순 씨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같이 자고 내일 얘기해. 그날 밤 복순이 저녁을 차려줬다. 밥상이 소박했다. 된장찌개와 멸치볶음이었다. 셋이 같은 상에 앉았다. 수연과 엄마와 복순이. 복순이 밥을 떠주면서 말했다. 금순아 먹어. 며칠째 잘 안 먹더니. 엄마가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찌개만 몇 숟가락 뜨고 밥을 많이 먹지 않았다. 수연이 밥을 먹으면서 복순을 봤다. 어머니 얼마나 됐어요? 엄마가 여기 온 게. 1달 됐어. 금순이가 울면서 왔어. 갈 데가 없다고. 말리지 그랬어요. 복순이 수연을 봤다. 말려야 해? 갈 데 없는 사람을. 수연이 고개를 내렸다. 그 사정을 들으니까. 내가 봐도 금순이 잘못이 전부가 아니더라고. 오봉자 그년이 문제인 거지. 복순이 반찬을 집으면서 말했다. 내가 오봉자 그년 알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고 신용 있는 척 했는데. 개모임 여러 개 운영한다는 거 알았어야 했는데. 금순이가 너무 믿었던 거야. 오봉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세요? 몰라. 그것도 찾아야지. 수연이 밥을 먹으면서 엄마를 봤다. 엄마가 찌개를 천천히 먹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복순이 옆에서 이것저것 반찬을 더 권했다. 엄마가 짧게 받았다. 밥을 다 먹고 복순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엄마와 수연이 상 앞에 남았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엄마 수첩에 죄송합니다 적어놨던데. 엄마가 수연을 봤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어.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다한테? 개원들한테도? 응. 나한테도? 엄마가 수연을 봤다. 나한테 미안한 게 있어?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뭔가를 말하려다 참는 눈빛이었다. 엄마 말해. 됐어. 됐어가 아니야. 지금 다 꺼내야 해. 나중에 꺼내면 더 힘들어. 엄마가 테이블 위에 숟가락을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말을 시작했다. 수연이 들었다. 내가 바빴잖아. 아버지 아플 때 식당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아버지 간병하고 그러면서 너한테 잘 못해줬어. 챙겨주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 엄마 그건 말하게 해줘. 수연이 입을 닫았다. 내가 학교 앞에서 나 못 본 척 했잖아. 앞치마 입고 갔을 때. 수연이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잠깐 멈추었다. 그 기억이 어젯밤에 올라왔던 그것이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 알았어? 봤어.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왔는데 내가 나를 못 본 척하고 돌아섰어. 수연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몰랐어. 집에 와서 고맙다는 말 하면 죽냐고 했는데. 응. 그게 상처가 됐어 나한테도. 근데 나도 잘못이 있었어. 앞치마 입고 간 게.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수연이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창피했어. 어릴 때. 수연이 말했다. 오래 못한 말이었다. 엄마가 수연을 봤다. 알아?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그냥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엄마가 잠깐 수연을 봤다가 시선을 내렸다. 나도 미안해.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이 상 앞에 앉아서 서로 미안하다고 했다. 복순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멈추었다. 두 사람의 눈이 빨간 것을 봤다. 복순이 조용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수연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엄마 오봉자 찾아야 해. 찾을 수 있겠어. 찾아야지. 그래야 엄마 피해도 입증이 되고. 개원들 돈도 어떻게 해결이 되고. 나한테 돈이 없어. 일단 오봉자 찾고. 개원들이랑 이야기하고. 순서대로 해나가야 해. 엄마가 수연을 봤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수연이 잠깐 엄마를 봤다. 미운 것과 도와주고 싶은 것이 동시에 있었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수연은 아직 몰랐다. 그러나 지금 이 엄마를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알았다. 응. 그 한 글자가 나왔다. 엄마가 눈을 내렸다. 수연이 그 옆모습을 봤다.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혼자 여기 있었다. 겁이 났을 것이었다. 갈 데가 없어서 복순 씨 집 문을 두드렸을 것이었다. 울면서 왔다고 복순이 말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그날 밤 복순 씨 집에서 잤다. 작은 방을 하나 썼다. 엄마와 같은 방이었다. 이불을 나란히 폈다. 불을 끄고 두 사람이 누웠다. 어둠 속에서 수연이 먼저 말했다. 엄마. 응. 오봉자한테 돈을 못 받은 거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다. 말했으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 창피해서. 창피한 게 먼저야? 수연아. 응. 내가 총무를 맡은 거야. 내가 돈을 관리한 거야. 잘못된 게 생기면 그게 내 책임이지. 그걸 딸한테 말하는 게 어떻게 해? 왜 어떻게 해? 나 딸이잖아. 딸한테 이런 거 말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 수연이 천장을 봤다. 어두운 천장이었다. 오래된 집이라 천장이 낮았다. 그러면 개원들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오봉자가 돈을 안 준다고. 그것도 창피해서. 창피함 때문에 도망쳤어? 결국에는.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수연이 몸을 돌려 엄마를 봤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옆얼굴이 보였다. 오봉자한테 당한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건 맞아. 근데 도망친 건 잘못이야.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개원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인지 알아? 오늘 만났거든. 300만 원이 한 달 생활비인 사람이 있어. 큰며느리 몰래 모은 돈 잃은 할머니도 있어. 엄마가 눈을 감았다.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맡긴 거잖아. 10년 알고 지낸 사람이라서. 근데 엄마가 사라진 거잖아. 연락도 안 되고.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갚을 돈도 없고. 얼굴을 어떻게 봐. 얼굴을 못 봐도 사라지면 안 됐잖아. 힘들다고 말이라도 했어야지. 말을 어떻게 해. 내가 총무인데. 내가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말했어야 하잖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연이 다시 천장을 봤다. 화가 났다. 오봉자를 향한 화가 컸다. 그러나 엄마를 향한 화도 있었다. 엄마가 피해자인 것은 맞았다. 그러나 도망친 것은 변명이 안 됐다. 피해자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개원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사기꾼이었다. 엄마한테 피해자 증명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수연이 말했다. 목소리를 낮췄다. 화가 나 있었지만 지금 화만 낼 수는 없었다. 오봉자가 돈을 안 줬다는 거 입증이 되면, 엄마가 자기 돈으로 메웠다는 거 입증이 되면, 그게 정상 참작이 돼. 증명할 수 있어? 수첩이 있잖아. 그리고 계좌 내역도 뽑아봐야 해. 엄마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게 남아 있을 거야. 통장 들고 왔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연이 눈을 깜빡였다. 가져왔어? 도망치면서도 그건 챙겼어. 증거가 될 것 같아서. 수연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렸다. 도망치면서도 증거를 챙겼다는 것이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거 다행이야. 그래? 응. 그게 있으면 달라져.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수연아. 응. 나 비겁했지. 수연이 엄마를 봤다. 비겁했어요. 부드럽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차갑지도 않게. 그것이 지금 수연이 할 수 있는 솔직함이었다. 알아. 근데 이제 도망치면 안 돼. 나랑 같이 해결해야 해.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있어? 엄마가 오래 침묵했다. 할게. 그 두 글자가 어둠 속에서 나왔다. 수연이 다시 천장을 봤다. 할게. 엄마가 말했다.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믿어야 앞으로 갈 수 있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골목 바람이었다. 오래된 집의 창문이 조금 흔들렸다. 수연이 눈을 감았다. 잠이 오려면 멀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였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복순이 아침을 차려줬다. 콩나물국에 김치 달걀 부침이었다. 세 사람이 앉아서 먹었다. 어젯밤보다 엄마가 조금 더 먹었다. 수연이 그것을 봤다. 밥을 먹는 중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이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다. 오빠. 수연아, 엄마 찾았어? 응. 어제 찾았어. 어디 있었어? 옛날에 일했던 식당 사장님 집에.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 숨어 있었지. 오빠가 잠깐 침묵했다. 상황이 어때? 진짜 사기친 거야? 수연이 짧게 설명했다. 오봉자가 계주였던 것, 엄마가 총무였던 것, 오봉자가 계금을 주지 않으면서 엄마가 자기 돈으로 메운 것, 결국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어서 연락이 끊어진 것. 오빠가 들었다. 그럼 엄마도 피해자네. 피해자인 것도 맞고 잘못한 것도 맞아. 잘못이 어디 있어? 오봉자가 잘못한 거지. 오빠 개원들 돈은 어떻게 돼? 엄마가 총무였는데 연락이 안 된 거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 오봉자한테 받아야지. 오봉자가 도망갔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경찰이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수연이 마당 한쪽에 서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빠 경찰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떡해? 직접 해야지. 직접이라니. 수연아, 나 지금 캐나다야. 알아, 오빠. 내가 당장 들어갈 수가 없어. 회사도 있고. 수연이 복순 시집 마당을 봤다. 작은 화분들이 있었다. 겨울인데도 화분 몇 개의 잎이 달려 있었다. 오빠,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고마운 거지. 내가 처리해줘서. 처리해줘서. 아, 그게 아니라. 수연아, 내가 고맙다는 거야. 진짜로. 돈은? 돈? 개원들 피해 변상. 엄마한테 돈이 없어.
오봉자 찾아도 시간이 걸릴 거고. 일단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데. 오빠가 침묵했다. 오빠. 응.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이번 달에 큰 지출이 있어서. 애들 학비도 있고. 수연이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다. 가을 하늘이었다. 높고 맑았다. 오빠. 응. 나한테 화내지 마. 화내기는. 왜? 말하면 화낼까봐. 그냥 말할게. 말해. 오빠가 지금 하는 거 걱정만이야. 전화해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해? 물어보고. 결정은 나한테 미루고. 돈도 안 된다고 하고. 전화 너머에서 오빠가 말이 없었다. 나도 직장이 있어. 오빠처럼 캐나다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게 차이일 뿐이고. 내가 여기 있다는 이유로 다 내가 하는 게 맞아? 수연아, 내가 진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알아?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럼 내 상황은 어떠냐고 묻고 싶어. 오빠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안해. 수연아. 미안하다는 말 많이 듣는다. 엄마도 어제 미안하다고 했고.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진짜로. 그러면 어머니 법률 비용 좀 알아봐줘. 내가 거기 알아볼 여력이 없으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국선 변호인이 가능한 상황인지. 그건 알아볼 수 있어. 오늘 중으로. 알겠어. 수연이 전화를 끊었다. 마당에 서서 잠깐 있었다. 오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걱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멀리 있었다.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하게 됐다. 그것이 수연이 평생 알아온 구조였다. 화가 나는 것은 오빠가 아니라 그 구조였다. 부엌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나왔다. 오빠? 응. 뭐래? 알아보겠다고. 엄마가 수연 옆에 섰다. 두 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섰다. 하늘이 보였다. 엄마가 말했다. 오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시킬까봐. 이제 걱정시켜도 돼. 오빠도 알아야 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아. 응. 고마워. 수연이 엄마를 봤다. 아직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오봉자 찾고 개원들이랑 이야기하고 경찰서 출석하고 다 남았어.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야. 수연이 다시 하늘을 봤다. 고맙다는 말이 오늘 두 번째였다. 오빠 전화에도 고맙다고 했고 엄마도 고맙다고 했다. 고마운 것과 미안한 것과 화나는 것이 동시에 있는 하루였다. 수연이 말했다. 오늘 오봉자 찾는 것부터 시작하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마당에서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봉자를 찾는데 사흘이 걸렸다. 수연이 개원 말숙에게 연락을 했다. 오봉자 주변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말숙이 수소문을 했다. 오봉자가 딸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냈다. 딸이 같은 성북구에 살았다. 엄마가 이사 나간 뒤 딸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수연이 그 주소를 받아들고 혼자 찾아갔다. 아파트였다. 20년 된 낡은 아파트였다. 벨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박금순 씨 딸입니다. 오봉자 씨 계십니까? 안에서 소리가 없어졌다. 수연이 기다렸다. 1분, 2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오봉자 씨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올 거예요. 그게 더 불편하실 겁니다. 잠깐 뒤 딸깍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40대 초반 여자였다. 경계하는 눈으로 수연을 봤다. 어머니 계시죠? 무슨 일이에요? 계모임 관련해서요. 직접 말씀 들어야 할 것이 있어서요. 여자가 주춤거리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거실에 들어서니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머리카락이 파마가 되어 있었다. 옷차림이 단정했다. 앉아있는 자세가 구부러지지 않았다. 수연이 봤을 때 첫 느낌은 그것이었다. 당당했다. 나쁜 사람이 항상 나쁘게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신뢰를 쌓았을 것이었다. 그것이 얼굴에 배어 있었다. 박금순 씨 딸이에요. 오봉자가 수연을 봤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금순이가 딸이 있다고 했으니까. 수연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앉으면서 가방에서 수첩과 통장 사본을 꺼냈다. 엄마 것이었다. 오봉자 씨가 계금을 2달 넘게 주지 않으셨죠. 오봉자가 눈을 깜빡였다. 내가 언제요?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날짜별로. 봉자 언니한테 받지 못함 이달도 늦는다고 함. 그 내용이 2달치가 있어요. 오봉자가 수첩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계금이 늦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에요. 개원들이 납입이 늦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개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금순이한테 말했어요. 조금 기다려 달라고. 기다리는 동안 엄마가 자기 돈으로 700만 원을 메웠어요. 오봉자가 잠깐 수연을 봤다. 모르는 일이에요. 통장 내역에 다 나와요. 수연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오봉자가 받아보지 않았다. 오봉자 씨가 운영하는 계모임이 몇 개예요? 그게 왜요? 계주가 여러 개의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한 계모임 돈으로 다른 계모임 계금을 막는 방식.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오면 사라지는 방식. 잘 알려진 방법이에요. 오봉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근거 없는 말 하시면 안 되죠. 근거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오봉자 씨가 운영하는 계모임이 이것 하나가 아니에요. 개원들이 파악한 것만 4개예요. 엄마네 계모임 말고 다른 계모임 개원들도 피해가 있어요. 오봉자가 딸을 봤다. 딸이 시선을 피했다. 수연이 그것을 봤다. 딸이 알고 있었다.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 오봉자 씨. 수연이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높이지도 않았다. 그냥 평평하게. 저는 지금 엄마를 경찰서에 자진 출석시켜야 해요. 엄마가 총무였으니까 신고가 된 거고. 근데 오봉자 씨가 계금을 안 줬다는 게 입증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엄마도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오봉자가 수연을 봤다.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입장 표명이요. 계금을 못 준 게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그러면 엄마 피해가 입증되는 거고 오봉자 씨 책임이 명확해지는 거고. 그걸 내가 왜 해요?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요. 손해가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났어요. 수연이 말했다. 경찰에서 오봉자 씨도 파악하고 있어요. 이미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다른 계모임 피해자들도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봉자의 얼굴이 굳었다.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연이 말했다. 지금 자진해서 정리하는 것하고 나중에 더 커진 다음에 잡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오봉자가 딸을 봤다. 딸이 고개를 내렸다. 거실 안이 조용했다. 수연이 기다렸다. 오봉자가 입을 열었다. 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수연이 일어섰다. 근데 오봉자 씨, 우리 엄마가 700만 원 날린 거예요. 엄마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걸 알아주세요. 오봉자가 수연을 봤다. 수연이 그 눈을 봤다. 흔들리고 있었다. 당당한 척하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수연이 돌아섰다. 현관을 나오면서 수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숨을 크게 내쉬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봤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떻게 됐어? 수연이 답장을 보냈다. 만났어. 이야기했어. 기다려봐야 해. 잠시 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다. 고마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수연이 탔다. 문이 닫히면서 자신의 얼굴이 반사됐다. 문 표면에 흐릿하게 비친 얼굴이었다. 지쳐 보였다. 그러나 무너진 얼굴이 아니었다. 수연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작은 됐다. 오봉자를 만나고 사흘 뒤였다. 오봉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연락이 왔다.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법적 책임은 변호사를 통해 다루겠다고 했다. 다른 계모임 피해자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찰에서 오봉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엄마의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총무로서의 관리 소홀 문제는 남았지만 엄마도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했다. 강 경사가 수연에게 연락을 했다.
오봉자 수사가 진행되면서 엄마 사건도 함께 다루게 될 것 같다고. 그 사이에 수연이 다시 개원들을 만났다. 카페가 아니었다. 복지관 같은 곳의 작은 방이었다. 말숙이 나머지 개원들 2명과 함께 왔다. 수연이 엄마를 데려왔다. 엄마가 개원들 앞에 앉았다. 처음이었다. 사라진 뒤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방 안이 조용했다. 말숙이 엄마를 봤다. 오래 봤다. 금순이 언니.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언니가 자기 돈 700을 쓴 거 몰랐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다 오봉자한테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쓴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요? 내가 잘 챙겼어야 했어. 총무면서. 말숙이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좀 더 빨리 말했어야 했어요. 오봉자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을 텐데. 엄마가 눈을 내렸다. 그게 창피해서. 나도 창피한 거 있어요. 말숙이 말했다. 300만 원 없어진 거 큰 며느리한테 말 못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방 안에서 웃음 같은 것이 나왔다. 슬픈 웃음이었다. 수연이 옆에서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창피한 것이 있었다. 말숙도 엄마도 나도. 창피한 것 앞에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었다. 언니 오봉자 그년이 잘못한 거 제일 크다는 거 나도 알아요. 말숙이 말했다. 근데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건 나도 솔직히 섭섭했어요. 미안해. 말숙아. 엄마가 말숙을 봤다. 오래된 사이였다. 1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수연이 그것을 봤다. 이 2사람이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눴을지. 말숙이 말했다. 오봉자가 책임진다고 했어요. 변호사 통해서요. 수연이 말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적 절차로 가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쪽 피해도 포함해서요. 다른 개원 1명이 말했다.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도움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개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숙이 엄마를 봤다. 금순이 언니한테 화 많이 났었어요. 알아? 그게 오봉자한테 가야 할 화였는데 언니한테 갔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말숙을 봤다. 나도 미안해. 2사람이 눈을 마주쳤다. 10년을 알고 지낸 2 여자가 서로를 봤다. 수연은 그 장면을 보면서 눈 안쪽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믿었다가 당한 사람들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숙이 수연에게 말했다. 딸이 똑 부러지네요. 별 말씀을요. 금순이 언니가 자랑스럽겠다. 딸이 이렇게 나서주니. 수연이 엄마를 봤다. 엄마가 수연을 봤다. 수연은 그 눈빛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다. 자랑스럽다는 말이 낯설었다. 엄마가 수연을 보는 눈빛이 낯설었다. 그러나 나쁘지 않았다. 개원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수연과 엄마가 나란히 걸었다. 복순 씨 집 방향으로. 엄마가 아직 거기 있었다. 경찰서 출석 전까지 거기 있기로 했다. 걸으면서 말이 없었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말숙 씨가 좋은 사람이더라. 그래. 오래 봐왔어. 개모임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 당연하지. 다들 이웃이야. 수연이 걸으면서 생각했다. 처음에 개원들을 만났을 때 수연은 방어적이었다. 엄마 편에 서야 한다는 마음과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사실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몰랐다. 지금은 달랐다. 양쪽이 모두 피해자였다. 진짜 가해자는 오봉자였다. 엄마. 응. 나 어릴 때 얘기 더 해도 돼? 엄마가 수연을 봤다. 어제 잠들기 전에 생각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못한 것들이 많아. 그건 됐어. 됐어가 아니야. 나 말하고 싶어. 엄마가 걸음을 이어가면서 들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때 대학 들어갔다고 서울 올라와서 잘 안 내려갔어. 엄마 혼자 있었는데 너 공부해야지. 공부 핑계였어.
솔직히 그때 엄마가 있는 집에 있기 싫었어. 엄마가 걸음을 멈추었다. 수연도 멈추었다. 엄마가 있는 집에 있기 싫었어? 왜? 집이 힘들어 보여서. 아빠 없고 돈도 없고 엄마 혼자 식당 일하고. 거기 있으면 내가 그 무게를 같이 지는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었어. 엄마가 수연을 봤다. 그게 창피한 거랑 달라? 달라. 창피한 건 남들 눈이 무서운 거고. 그건 무거운 게 싫었던 거야. 두 사람이 골목에 서 있었다. 지금 와서 말하는 게 의미 있어? 엄마가 물었다. 지난 일인데. 있어. 나한테 있어. 왜? 안 말하면 계속 남아. 속에. 그냥 넘어가면 둘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잖아. 그게 싫어. 엄마가 수연을 봤다. 나는 내가 서울 올라가는 게 다행이었어. 수연이 눈을 깜빡였다. 거기 있으면 내가 힘드는 거 보잖아. 나는 그게 더 싫었어. 차라리 멀리 있으면 내가 힘든 거 모르고. 내가 자기 삶 살 수 있고. 수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게 엄마 생각이었어? 응. 그렇게 생각한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을 어떻게 해? 그냥 그런 거지. 수연이 눈물을 닦았다. 엄마 그런 거 말했으면 내가 덜 미안했을 텐데. 엄마가 나 보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알았으면. 엄마가 수연을 봤다. 이제 알았잖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가을 바람이었다. 낙엽이 한 장 떨어졌다. 엄마가 먼저 걸음을 옮겼다. 수연이 따라갔다. 나란히 걸으면서 엄마가 말했다. 수연아. 응. 취업하고 나서 한 번도 용돈 안 받았잖아. 수연이 눈을 깜빡였다. 응. 받아. 앞으로. 수연이 웃음이 났다. 엄마 지금 돈이 어딨어. 이 일 정리되면. 그 다음에. 엄마. 왜? 됐어. 그냥 밥이나 같이 먹어. 그게 더 좋아.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그래. 밥이나 같이 먹자. 두 사람이 골목을 걸어 나갔다. 나란히.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간격으로. 수연이 그 간격을 느꼈다. 20년 동안 이 간격을 유지하지 못했다. 너무 멀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간격이었다. 아직 해결된 것이 많지 않았다. 경찰서 출석이 남았다. 법적 절차가 남았다. 오봉자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다. 그러나 이 간격이 생겼다. 그것이 오늘의 것이었다. 경찰서 출석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로 잡혔다. 오빠가 결국 연락한 법무사를 통해 국선 변호인 신청 방법을 알아봤다. 도움이 됐다. 수연이 국선 변호인 신청을 했고 출석 전에 변호인과 미리 만났다. 변호인이 차분하게 설명해줬다. 오봉자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엄마의 책임 범위가 줄어든다. 엄마가 자기 돈으로 개원들 피해를 일부 메운 것도 정상 참작이 된다. 단 총무로서 상황을 더 빨리 알리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다.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다 진술할게요. 변호인이 엄마를 봤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감추려 하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출석 당일 아침이었다. 복순 씨 집에서 수연과 엄마가 아침을 먹었다. 복순이 미역국을 끓여줬다. 오늘 잘 될 거야. 복순이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엄마가 미역국을 떴다. 수연이 보니 엄마 손이 조금 떨렸다. 알아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더 긴장할 것 같아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엄마가 옷을 갈아입었다. 단정한 차림이었다. 수연이 보기에 엄마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반듯한 옷이었다. 거울 앞에서 엄마가 머리를 빗었다. 수연이 그 옆에 섰다. 괜찮아? 응. 떨려? 조금. 수연이 거울 속 엄마를 봤다. 엄마도 거울 속 수연을 봤다. 같이 들어갈 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지하철을 탔다. 나란히 앉았다. 엄마가 창밖을 봤다. 수연이 핸드폰을 봤다. 오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될 거야. 수연아 엄마 잘 부탁해. 수연이 답장을 보냈다. 응. 그리고 한마디 더 보냈다.
다음엔 오빠가 직접 해. 오빠에게서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겠어. 미안해. 지하철이 달렸다. 엄마가 말했다. 재현이한테도 연락했어. 알아. 내가 했어. 뭐라고 하던데? 잘 될 거라고. 엄마가 창밖을 봤다. 재현이는 항상 그래. 잘 될 거라고. 그것만이라도 하는 거야. 엄마가 피식 웃었다. 수연도 웃었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강 경사가 맞았다. 수연이 기억하는 것보다 젊어 보였다. 변호인도 이미 와 있었다. 수연이 엄마 옆에 섰다. 강 경사가 말했다. 자진 출석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엄마가 입구에서 수연을 봤다. 들어오지 않아도 돼. 밖에서 기다릴게. 엄마가 수연을 잠깐 봤다. 고마워. 들어가. 엄마가 돌아서서 들어갔다. 변호인이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수연이 복도 의자에 앉았다. 경찰서 복도였다. 사람들이 오갔다. 수연은 그 사람들을 멍하니 봤다. 핸드폰을 들었다. 말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출석했어요.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다. 알겠어요. 언니 잘 부탁해요. 우리도 오봉자 수사 잘 되길 바랍니다. 수연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복도의 의자가 딱딱했다. 허리가 아팠다. 수연이 등을 의자에 기댔다. 저 문 안에서 엄마가 말하고 있을 것이었다. 처음부터 다. 오봉자한테 총무를 부탁받은 것, 계금 지급이 늦어진 것, 자기 돈으로 메운 것, 결국 한계가 와서 연락이 끊어진 것. 비겁했다고 스스로 말할 것이었다.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일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오봉자 수사가 얼마나 걸릴지 몰랐다. 피해 변상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엄마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아직 몰랐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여기 왔다. 그것만큼은 분명했다. 수연이 눈을 감았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멀리서 전화 소리가 났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1시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엄마가 나왔다. 수연이 일어섰다. 엄마의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안에서 울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무너진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뭔가를 내려놓은 얼굴이었다. 끝났어?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 변호인이 수연에게 간략하게 설명했다. 오봉자 수사와 함께 진행될 것이고 엄마 쪽은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라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엄마가 맑은 공기를 마셨다. 수연도 같이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말했다. 속이 좀 시원하다. 그래? 숨겼던 거 다 말하니까. 수연이 엄마를 봤다. 그렇지. 말하면 그래. 두 사람이 경찰서 앞에 서 있었다. 가을 햇볕이 비추고 있었다. 엄마가 수연의 팔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엄마가 먼저 수연의 팔을 잡은 것이. 밥 먹으러 가자. 어디서? 아무데나. 내가 골라. 수연이 웃었다. 어머니한테 비싼 데 가도 돼요? 엄마가 수연을 봤다. 그러더니 웃었다. 가자. 오늘만큼은. 두 사람이 경찰서 앞 계단을 내려갔다. 나란히.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오봉자 수사가 진행됐다. 계모임이 5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가 40명이 넘었다. 피해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오봉자는 결국 구속됐다. 엄마의 피해자 지위가 공식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총무로서 상황을 제때 알리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했다. 변호인이 잘 진행해줬다. 개원들 중 일부가 엄마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말숙이 먼저 했다. 나머지 2명도 따랐다. 피해 변상은 오봉자 수사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러나 방향이 생겼다. 그 2달 동안 수연이 달라진 것이 있었다. 매주 토요일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밥 먹었어? 응, 뭐해? 그냥 있어. 그것이 전부인 날도 있었다. 그러나 매주 했다. 빠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전화가 조금 길어졌다. 엄마가 동네 이야기를 했다. 복순 씨 화분에 꽃이 피었다고. 말숙이 밥 먹자고 했다고. 오봉자 수사 뉴스를 봤다고. 수연이 회사 이야기를 했다. 신입 직원이 들어왔다고. 점심에 새로 생긴 가게를 가봤다고. 작은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매주 쌓였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다. 수연이 엄마 집으로 갔다. 오래간만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엄마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복순 씨 집에서 나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됐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났다. 음식 냄새였다. 뭔가 끓이는 냄새. 따뜻한 냄새였다. 왔어?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뭐해요? 밥하지. 왔는데? 수연이 신발을 벗으면서 안을 봤다. 화분에 물이 잘 주워져 있었다. 소파가 깔끔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요리 프로그램이었다. 살아있는 집이었다. 부엌에서 엄마 옆에 섰다. 뭐 만들어요? 감자탕. 내가 좋아하잖아. 수연이 눈을 깜빡였다. 엄마가 기억하고 있었다. 수연이 감자탕을 좋아한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거. 옛날부터. 알면서 왜 안 해줬어? 어째서는. 오늘 해줬잖아. 수연이 웃었다. 냄비 뚜껑을 열어봤다. 감자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냄새가 좋았다. 밥을 차리면서 엄마가 말했다. 오빠 연락 왔어. 뭐래? 연말에 잠깐 들어온대. 식구들이랑. 그러면 좋겠네. 그때 너도 같이 밥 먹자. 수연이 그릇을 놓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먹자. 두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다. 감자탕이 뚝배기째 상에 올라왔다.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다. 수연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맛있었다. 단순하게 맛있었다. 엄마가 끓인 감자탕이었다. 맛있어요? 그래? 응. 엄마가 밥을 뜨면서 말했다. 많이 먹어. 수연이 밥을 먹었다. 엄마도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흘렀다. 요리사가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밥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2달 전과 달랐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를 아는 사람들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침묵이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수연이 씻으면 엄마가 행주를 건넸다. 두 사람이 좁은 부엌에서 어깨를 맞대고 설거지를 했다. 다 끝내고 나서 수연이 외투를 챙기면서 말했다. 엄마. 응. 그 사건 이후로 엄마 생각을 많이 했어. 엄마가 수연을 봤다.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멀리 뒀는지.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수연이 엄마를 봤다. 엄마는 내 엄마야. 창피했던 것도 있었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이번에 화난 것도 있어. 근데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야. 엄마가 수연을 봤다. 눈이 빨개지는 것이 보였다. 그게 어려운 말이야? 수연이 말했다. 쉬운 말은 아니야. 맞아. 쉬운 말 아니야. 근데 하고 싶었어. 엄마가 눈물을 닦았다. 소리 없이. 수연이 외투를 입으면서 말했다. 다음 주에 또 전화할게. 응. 밥도 또 먹자. 자주.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다. 엄마가 거기 서 있었다. 부엌 앞에. 앞치마를 아직 두르고. 들어가. 응. 잘 가. 현관문이 닫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수연은 생각했다. 엄마가 사기를 쳤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창피함이 올라왔다. 그것이 솔직한 수연의 첫 번째 감정이었다. 두 번째가 분노였다. 세 번째가 걱정이었다. 순서가 틀렸다. 그러나 그 순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번 일을 통해서였다. 창피함이 먼저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었다. 수연은 경찰서 전화를 받고 엄마를 찾았고 개원들을 만났고 오봉자를 찾아갔고 엄마 옆에서 출석했다. 창피함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면서 수연이 핸드폰을 들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있어. 감자탕 해줬어. 오빠가 바로 답장을 보냈다. 진짜? 엄마가? 나도 먹고 싶다. 수연이 웃었다. 연말에 와서 먹어. 골목을 걸어 나왔다. 저녁 불빛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수연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봉자 민사 소송이 남았다. 개원들 피해 변상이 남았다. 엄마가 총무로서 지은 피해가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었다. 그러나 엄마와 수연 사이에는 뭔가가 달라졌다. 문이 열렸다. 20년 동안 각자의 방향으로 걷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 겨울의 것이었다. 수연이 코트깃을 세웠다. 바람이 찼다. 지하철역 불빛이 보였다. 수연이 걸음을 빠르게 했다. 엄마는 내 엄마였다. 그 문장이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 완벽하지 않은 엄마였다. 비겁했던 순간이 있었던 엄마였다. 창피했던 기억이 있는 엄마였다. 그래도 내 엄마였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수연은 핸드폰에서 엄마 번호를 봤다. 토요일 통화 기록이 쌓여 있었다. 2달치였다. 짧은 것도 있었고 조금 긴 것도 있었다. 앞으로도 쌓일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